일본은 취업이 쉽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최근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 댓글창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실제 일본인들이 직접 남긴 말들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특히 좋아요 10,000개 이상 받은 베스트 댓글 2개가 핵심을 그대로 찌르고 있어요. 취업은 쉽다. 대신 탈출이 어렵다. 그리고 들어가는 건 쉽고 버티는 건 지옥이다. 이 두 문장이 지금 일본 취업 시장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일본인들도 공개적으로 잘 말 못하는 그 이면을 전부 파헤쳐 볼 겁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내용들,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되는 반전 포인트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부터 깨야 합니다. 일본은 일자리가 많고 취업이 쉽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조건이 있어요. 일본인들 스스로도 이걸 인정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누구나 나가고 싶어지는 회사다. 야후재팬 댓글에서 수천 개의 공감을 받은 말이에요. 실제로 반응 보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면접은 붙었는데 출근 첫날부터 후회했다. 사람이 부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본의 구인 배율, 즉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무려 1.25배입니다.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대학 졸업자 취업률도 가시 8%에 육박합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일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이 이겁니다. 취업률은 의미 없다. 문제는 어디에 취업하느냐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회사 간 격차가 극단적으로 큽니다. 상위 1% 대기업과 나머지 중소기업의 격차가 한국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 들어가면 천국, 아니면 그냥 버티기 게임이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한국인한테 유리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최근 신입 채용에서 외국인 비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청년들이 힘든 회사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이 특히 대기업 화이트 칼라 직군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일부 기업은 한국인 지원자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후재팬 댓글에서도 외국인이 더 오래 버틴다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이건 분명한 기회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경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블랙 기업 이야기입니다. 블랙 기업은 과장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이미 공식 용어처럼 쓰입니다. 후생 노동성, 즉 일본 고용노동부에서도 매년 블랙 기업 단속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예요. 야후재팬 댓글 반응 보면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야근이 기본이고 수당은 없다. 주말에도 연락 안 받으면 눈치 준다. 그리고 공감수가 아주 많았던 댓글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은 아르바이트 수준인데 책임은 관리자급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 처음 취업한 신입들이 이 구조를 전혀 모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면접 단계에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2024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으로 적발된 기업이 전국에서 2만 곳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퇴사를 못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는 퇴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는 순간 직장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퇴사 말 꺼내는 순간 배신자로 본다. 그냥 참고 다니는 게 정상이다. 심지어 퇴사할 용기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퇴사 대행 서비스입니다. 직원 본인이 직접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대신 업체에 돈을 내고 대신 퇴사 처리를 맡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실제로 성장 산업이 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 등록된 퇴사 대행업체 수가 200개를 훌쩍 넘었고 이용자 수도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도 15,000엔에서 30,000엔, 우리 돈으로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일본인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퇴사를 대행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일본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어졌다면 그 돈 내고 퇴사 대행 서비스 쓰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상사 앞에서 말하시겠어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의외로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일본인들은 이직을 극도로 꺼립니다. 신속 기간이 짧으면 이력서 자체가 불이익을 받거든요. 일본 기업들은 오랫동안 한 회사에 충성한 사람을 선호해 왔어요. 그 문화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채용에서는 이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실제 일본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남긴 댓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인 지원자는 이직 경험이 있어도 감점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인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레버리지입니다. 한 회사에서 참고 버티기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계속 이동하는 전략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경력 개발을 잘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면 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첫 회사에서 2년 정도 경험 쌓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조건 더 좋은 회사로 이동하는 거죠. 일본인이었다면 주변 시선 때문에 절대 못할 선택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략이에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돈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버티면 안정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의 대가가 있어요. 연봉 상승 속도가 극도로 느립니다.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이 많아요. 10년 일해도 연봉이 크게 안 오른다. 대신 해고는 거의 없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일본의 대기업 신입 초봉은 2024년 기준 월 22만 엔에서 25만 엔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10년을 근속해도 연봉이 1.3배에서 1.5배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대기업처럼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문화도 약하고요. 반면에 중소기업은 초봉이 더 낮습니다. 월 28만 엔에서 20만 엔 수준인 경우도 흔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수준이에요. 도쿄 물가 생각하면 빠듯하죠. 도쿄에서 원룸 하나 월세가 보통 7만 엔에서 10만 엔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교통비 더하면 실질 가처분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일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돌아다닙니다. 안정은 있는데 풍요는 없다. 세 번째 반전 포인트 나갑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미 대기업 집중 현상이 극단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고 대기업은 경쟁률이 폭발합니다. 2024년 일본 취업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경쟁률이 무려 80대 1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미충원 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40%에 달해요. 그래서 야후 재팬 댓글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좋은 회사는 일본인도 못 들어간다. 결국 상위 1% 싸움이다. 이 말은 한국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일본은 전체 일자리 파이 자체는 크기 때문에 기회는 많아요. 하지만 좋은 기회는 여전히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최근 일본에서는 신졸 채용, 즉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입사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일괄공채 시스템이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대기업들이 통년 채용, 즉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게 왜 한국인한테 유리하냐면 졸업 시즌에 맞춰 일본에 가야 하는 제약이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실력만 있으면 도전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인이 일본 취업에서 실제로 이기는 전략 얘기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애매한 위치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일본어만 잘하는 사람, 그냥 일반 문과 스펙, 이런 건 경쟁력이 없어요.
일본인들도 일본어는 당연히 잘하잖아요. 거기서 외국인이 일본어만 가지고 붙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특정 기술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IT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관련 직군은 지금 일본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일본 정보처리 추진기구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일본 ITMS 인재 부족 규모가 무려 7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79만 명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외국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고 비자 취득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비자 취득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연봉, 학력, 직종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이 점수가 높으면 일반 취업 비자보다 훨씬 빠르게 심지어 영주권 취득까지 단축된 경로가 생깁니다. 이 제도를 아는 한국인이 아직 많지 않아요.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일본 취업 시장에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기업의 디지털 전환인데요. 일본 기업들이 오래된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인재가 극도로 부족합니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이 분야에 역량을 쌓은 한국인이 일본에 가면 매우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일본 취업을 도전해 볼 생각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겁이 나셨나요? 둘 다 솔직한 반응이에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실제로 참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경고를 드립니다. 일본 취업을 환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일본 드라마 보고 멋있어 보여서 가는 것, K컬처 덕분에 일본인들이 한국인 좋아한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 이런 마인드는 진짜 위험합니다. 실제로 야후 재팬에서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내용을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성실하고 일 잘한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회사 문화에 적응 못하면 빨리 나간다는 반응도 공존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 직장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들어가면 빠르게 소모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취업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산업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뽑는지, 어떤 회사가 이직에 관대한지, 어떤 조건에서 연봉이 올라가는지 이걸 분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일본은 취업이 쉬운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직장은 어렵고 나쁜 직장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블랙 기업에 발목 잡히는 일본인들이 퇴사 대행까지 쓰고 있는 나라예요. 반면에 그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한국인에게 기회가 되는 시장입니다. 특히 IT,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일본의 인재 부족이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없거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일본 취업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버티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닌 제3의 선택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실제 일본 거주 중이신 분들, 일본 취업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실제로 연봉 높은 직종 순위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블랙 기업 특징, 그리고 면접 단계에서 블랙 기업을 걸러내는 방법까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